오늘은 넷플릭스입니다. 뭐 글로벌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인데 넷플릭스도 한 3.5% 올랐어요. 오펜하이머의 제이슨 헬프스타인 애널리스트가 넷플릭스가 이 성장에 명확한 경로에 진입해 있다. 우리가 넷플릭스가 사실은 뭐 팬데믹 때는 뭐 최고였고 그 전에도 막 이게 성장 기업으로 분류를 했다가 요즘에 이제 얘들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잖아요. OTT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이 꺾인 시장이기도 하고 뭐 디즈니 완전 맨날 거기에서 적자 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죽겠네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넷플릭스도 뭐 별반 다르겠어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펜하이머에서는 아니야 넷플릭스는 두 자릿수 대 매출 성장 이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$515 이걸 유지를 했는데 지난달 20일 날 넷플릭스 실적 공개했을 때 그때 이제 목표 주가를 $500에서 $515로 인상을 했었는데 요거 유지하면서 요 코멘트를 오늘 또 낸 겁니다.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한 20%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. 오펜하이머 제가 봤어요. 이게 잠깐만요. 영화 오펜하이머 어세요? 이 영화 맞아 재밌다고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죠? 저도 요즘 그 영화 나오고 나서 이 오펜하이머 딱 보면은 그거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. 이렇게 또 재밌는 댓글 남겨주셨어요. 어제 보셨구나. 재밌었나요? 3시간인데 시간이 금방 갔다. 극장 가서 보신 것 같다. 그죠? 그죠. 저도 이거 꼭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휴가 내서 보려고요. 네, 자 이제 다시 넷플릭스로 넘어와서 자 지금 넷플릭스는 비즈니스 운영 전략을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.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게 그 오펜하이머 애널의 의견인데요. 지금 넷플릭스 어떤 운영 전략 변화를 줬지? 딱 떠오르는 거 새롭게 광고 요금제 도입을 했고요. 그러면서 얘들의 광고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구독료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계정 공유 단속하고 있습니다. 이게 우리가 딱 기억나는 변화죠. 이걸로 인해서 2023 회계연도의 매출이 전년 대비 40% 증가할 것이다. 그러니까 얘들이 전략 변화 너무 잘 주고 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특히 계정 공유 단속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걸로 매출이 정말 급증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2025년 말까지 계정 공유자, 요 계정 공유로 돈 안 내고 무임승차했던 사람이 한 1억 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 46%, 4,600만 명이 결국은 직접 가입자로 유입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단속을 하면서 계정 공유를 하되 그냥 같은 가정에 살고 뭐 요게 아니면 약간의 요금을 지급하면서 계정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한 신규 가입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요 유료 계정 공유 부분 출시를 했더니 요 요금제를 출시를 했더니 한 달 만에 약 600만 명이 여기에 가입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런 추세를 고려하면 2024년에는 2,400만 명으로 요 직접 가입자가 늘 것이고 2025년 말에는 결국 4,600만 명까지 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. 여기에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증가를 할 것인데 이게 훨씬 더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다. 그런 점에 있어서 계정 공유 단속 너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은 저희가 다 인정하잖아요. 뭐 디즈니 있고 또 누구 뭐 국내에도 좀 많긴 하지만 사실 그냥 OTT의 대장 하면은 넷플릭스인 거는 뭐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얘들이 시장 지배력이 강한데 이 지배력이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현재 얘들 지배력 보면 미국 안에서도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뭐냐? 얘들은 대중적으로 반응도가 높은 다들 너무 재밌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찾아보는 이런 대중적 반응도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있고 게다가 이런 많은 업체들도 콘텐츠는 다 제작을 해. 근데 이걸 제작한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수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야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얘들의 시장 지배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.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. 얘들 주가 그래 올 들어서 한 50% 정도 올랐는데 여전히 이건 과소평가 상태야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.
얘들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두 자릿수 대 매출 성장의 경로에 아주 명확한 그 경로에 얘들은 진입해 있어. 그러면 얘들의 퍼가 최대 25배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의 현재 퍼가 43배예요. 그러니까 25배가 적정 퍼라는 게 아니라 지금 43배에 플러스 최대 25배가 더 첨부가 돼도 된다라는 거죠. 그런 성장성들을 고려를 했을 때. 왜냐하면 이 주가 수익 비율은 미래에서 그 성장성을 끌어다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얘네는 최대 한 68배까지 가도 큰 문제는 없어. 왜? 두 자릿수 대 성장을 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, 그러니까 최대 25배까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제가 수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얘들이 실제로 2021년 이때 막 넷플릭스 막 성장할 때인데 그때 얘들이 퍼가 63배였던 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얘들이 현재 EPS가 한 $10 전후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 PER을 그러면은 한 67배, 그냥 60배 정도로 예상을 하면 한 $600에서 $700까지도 최대 요 가격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데, 일단 이 오펜하이머에서는 목표 주가 $515를 예상을 한다는 건 앞으로 더 그 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제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들이 수익이 나온다면 그 정도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제공을 해도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넷플릭스 주가 작년에 51% 급락,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올해 46%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 작년에 그 고점 비교하면 이제 반 온 거예요. 그죠? 반 떨어졌다가 반 올랐으니까. 그죠? 그 상태이고, 근데 월가의 의견은 확실히 좀 분분해요. 45명 중에 22명만 매수입니다. 50%에 미달하죠. 그래서 한 49%가 매수 의견이고, 평균 목표 주가 $456.3로 추가 상승 여력 한 6, 7% 정도 더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봅니다. 그래서 얘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이렇게 나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전에 그 25배, 그래서 퍼 60배 이상, 이거는 사실 완전한 그 장밋빛 전망일 경우이니까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까지 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